자, 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19번부터는 매출 채권에 대한 사항인데, 매출 채권에 대한 문제들이 그 한 문제나 또는 두 문제 정도까지 나오기도 해요. 매출 채권의 뭐 잔액이라든가 또는 뭐 대손금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좀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관세사라든가 또는 감정평가사 뭐 그쪽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대충 나오는 것 같아요, 매번. 근데 세무사나 회계사 쪽에서는 이쪽에 이제 문제들은 그렇게 그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간혹가다 하나씩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매출 채권을 알아야지 또 이제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에 대한 개정들 잘 이해를 하고 그걸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돼요. 자, 1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1년도 1월 1일 상품을 400만 원에 이제 판매를 하고 12월 31일 100만 원씩 사회 분할, 분할로 이제 수령하기로 했죠. 분할 수령. 그 다음에 장기할부로 해서 현재 가치 차이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10%의 유효이자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그 분할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10% 정도를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2년 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2년 말 현재 대손 추산액이 30만 원일 때 2년 말에 현재 장부 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2년 말에 대손 추산액이에요. 추산액은 어떤 거예요? 충당금으로 가지고 써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거. 그래서 2년 만에 충당금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게 3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년 만에 장부금액. 이 장부금액은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매출채권이 있죠. 매출채권이 얼마 이렇게 있으면 그 매출채권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 대손 충당금. 얼마. 그러면 장부금액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2년 말. 이제 이걸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이렇다. 여기서 보면 이거 다 지울게요. 이 자료에서 보면 거기에 그 미래에 어떤 받게 되는 금액에 대한 현가계수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가계수에 대한 자료가 나왔어요. 현가계수에 대한 자료가 나왔을 때 현가계수에 적용을 할 때 우리가 그 적용되는 그 내용들을 볼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자율이 이제 할인율이 10%만 나왔지만 현가계수를 적용할 때 항상 할인율이 정확히 내가 적용해야 되는 할인율이 어떤 건지 그거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한 10%만 나왔으니까 10%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기간 꼭 확인해야 되고, 기간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보면은 그 사회 분할 수령하기로 했고, 그 4년이죠. 4년이니까 요걸 이제 적용해야 되겠네, 그죠? 이하구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상황은 일단 외상 매출을 했고 돈을 어떻게 받기로 했냐면 이렇게 4번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4번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한 현재 시점의 가치, 그게 매출액이 되겠죠. 그래서 저걸 이제 현재 가치로 이제 평가를 해보면 이제 연금 현가계수를 적용해서 3.1699를 적용을 하게 되면 저 금액이 3169,900. 이 3169,900이 뭐냐면 매출액이에요, 저게. 그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현금으로 판매한 금액과 똑같은 거예요, 저게. 즉, 돈을 400만 원 이렇게 받기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외상 매출하는 시점에 내가 물건을 팔면서 돈으로, 만약에 현금으로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요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건 가격은 저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400만 원을 받냐? 돈을 나중에 보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겠죠? 결국 4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나 볼까요? 먼저 처음에 내가 받지 못했던 316만 9,900원을 1년 동안 돈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자가 붙은 금액이 뭐냐면 348689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100만 원을 내가 받으니까 100만 원만큼 그 금액이 떨어지겠죠? 받아야 될 돈이. 그죠? 그러고 나면 2486890이 되겠죠? 2486890은 즉 여기에서 이제 100만 원 받았으니까 그만큼. 그럼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언제? 1년 말이 되면 248689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또 1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2486890에 대한 10%, 그게 이제 포함된 금액이 되겠죠. 2735579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100만 원을 받으니까 100만 원만큼 또 떨어질 거야.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장부가액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겠죠. 여기서 장부가액을 물어본 건 이제 이걸 물어본 거고, 그건 현재 가치 금액이죠, 이거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100만 원 받고 나면 결국 채권 채무 관계가 0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채권 채무 관계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여기 이 상황에서 보면 먼저 첫 번째 이 두 번째 장부가액을 이제 우리가 찾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것. 즉 처음에 저금액에서 10%만큼 올라가면 요 금액이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거기에서 100만 원을 빼고 나면 2번이 되겠고요. 또 이제 거기에서 10% 정도로 올라가면 즉 1.1이 되겠죠. 이자까지 합한 거니까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100만 원을 빼고 나면 이 금액이 되겠죠. 이게 이제 현재 가치 금액이죠. 그러니까 400만 원, 즉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받게 되는 금액에 대한 두 기간 후에 현재 가치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장부가액이 현재 가치로 보면 1735579예요, 일단은. 자, 저 금액이 이제 뭐냐면 미래의 이 금액.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 금액이 되겠죠, 사실은. 그럼 이게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볼까요? 일단 200만 원, 즉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이 2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지금 그 전에 200만 원 다 받았으니까. 그 200만 원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뺀 나머지 금액이 요 금액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게 이제 1735579고 거기에서 이제 뭘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빼줘야 되겠죠? 30만 원을 빼주면 장부가액은 1435579가 된다. 여기에서 이것까지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뭐냐면 2년 말에 대손 추산액이 3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30만 원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반 푼 거야, 반. 그죠? 반도 아니야. 80% 푼 거예요. 80% 푸고 틀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장부가액이다.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장부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1월 1일 날 원가가 450만 원의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매년 말 20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현금으로 받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순이익. 여기서 말하는 건 1년도와 2년도의 단기 순이익을 물어봤죠. 1년도와 2년도. 거기에 대한 현가 계수표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전에 문제하고 비슷하네, 일단. 자, 상황을 일단 보면 이렇게 이제 돈을 받기로 한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200만 원씩 총 600만 원 받는 거네.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이제 계산해 보면 현가 계수를 적용해서 4973700이 나와요. 예. 자, 저걸 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현금 흐름을 이제 좀 계산해 보면 1년도하고 2년도로 한번 볼게요. 그럼 일단 저 4973700이 뭐냐면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저게. 어쨌든 간에 물건 판 금액, 즉 물건 가격은 4973700이야.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 원가가 450만 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내가 받지 못한 돈에 대한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그 이자를 계산하면 여기 이제 10%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10%의 이자 수익이 계산이 될 거예요. 저게 이제 1년도의 단기손익이 되겠죠. 그래서 1년도의 단기손익은 일단 매출되는 시점의 매출액,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매출원가,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이자 수익. 이게 1년의 손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연도의 손익을 한번 볼게요. 자, 1년 말에 200만 원을 받게 되면 내가 이제 받아야 되는 돈은 이 전체 금액에서 100만 원을 뺀 금액이 되겠죠. 200만 원을 뺀 금액이 되겠죠. 4793700에다가 1.1을 곱하고 거기서 200만 원을 빼면 이 금액이 이제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저게 이제 채권이 되겠죠. 자, 거기에서 이제 한 기간 동안에 이자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자가 10%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 이자 수익이 되죠. 그럼 2년도의 손익은 1년도에는 매출액, 매출원가를 계산했지만 2년도에는 이자 수익만 계산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2년도의 단기 손익은 이자 손익이,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얘하고, 그 다음에 얘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흐름을 잘 이해를 하겠죠. 여러분들 그 모양을 잘 머릿속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뭘 찾아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주로 빼먹는 게 이것까지는 또 찾더라고요. 보면 여긴 찾아요. 이렇게 요걸 또 빼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면 매출 원가 꼭 들어가야 되죠. 단기 손익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건 사실 틀려봐야 돼요. 틀려봐야지 그때 틀렸지 하고 기억이 나지. 물론 이제 틀려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틀리는 거야. 계속 틀리는 거 이상한 게 계속 틀리죠. 여러분들 이제 뭐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건 이상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리는 게 계속 틀려요, 또. 근데 그게 잘 또 기억도 안 나. 예. 그런 거 그냥 틀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한 두세 번 틀려보면 그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다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틀려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에요. 근데 그 틀린다는 게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틀리면 그건 절대 기억이 안 나. 자기가 진짜 풀려고 이것저것 다 고려를 했는데, 내 생각에. 이것저것 다 고려를 했는데, 거기서 아차, 이렇게 돼야지 기억이 나는 거지. 그냥 틀리면 공부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대충 풀고 틀리면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할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아예 기억을 못 해요. 틀린 것도 어지간히 틀려야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20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고, 자, 2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매년 말 10만 원씩 3년간 수취하는 조건으로 할부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현금 판매 가격은 257710. 저 257710의 의미가 나중에 받는 저돈에 대한 현재 가치의 의미예요, 저게. 그죠? 현금으로 팔면 저걸 받아야 되는데, 저걸 지금 현재 못 받으니까 10만 원씩 3번 받는다. 그러면 10만 원 3번 받으면 30만 원이잖아요. 그 안에 이자가 얼마 붙었다는 얘기예요. 257710과의 차이만큼 이자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유효이자를 8%로 결정이 된 거래요. 그리고 물어본 거 뭐냐. 1년도 12월 30일 판매대금 10만 원을 회수할 때, 10만 원 회수할 때 인식해야 되는 이자 수익.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자 수익 물어본 거네요, 결국은. 뭐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거기에 이 받게 되는 금액에 대한 현재 가치 금액 3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 계산하면 257710이고요. 그 257710 가지고 1년 동안 이자를 계산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그 금액이 8%를 적용한 이자 수익이 되겠죠. 20617. 문제가 너무 간단하죠, 사실. 문제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요. 혹시 내가 빼먹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냈을 리가 없어.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찾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럴 땐 그냥 가볍게 넘어갔어요. 뭐 틀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더 가고, 예, 그게 계속 머리에 잔상이 남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는 이자 수익은 예, 간단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여기서는 7월 1일 날 토지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먼저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음을 먼저 봐야 돼요,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읽지만, 사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자 수익은 얼마냐, 이렇게. 그리고 언제냐. 제일 중요한 것들이 각 문제마다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는 3년도, 요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2년도를 물어보면 또 안 되죠. 예. 그러니까 3년도,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물어봤어요. 체크해야 될 거,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중간에 요런 거. 1월 1일이 아닌 뭐 4월 1일, 7월 1일, 뭐 6월 30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서 실수들이 많이 나와요, 의외로. 자, 그럼 여기서는 7월 1일 날 토지를 매각을 했고, 6월 30일부터 5년도 6월 30일까지 매년 4만 원씩 받기로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2년도 7월 1일 유효이자율은 10%였어요. 그 다음에 3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해야 되는 이자 수익. 그러면 지금 취득은 2년도 7월 1일 날 했죠. 그 다음에 3년도 이자 수익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현재 가치 요소가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일단 흐름을 보면 외상 매출을 하고 7월 1일, 7월 1일, 7월 1일 이렇게 세 번 받기로 했죠. 그럼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 금액을 일단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 요소를 적용을 해서 찾아보니까 99,474원이래요. 자,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이자를 계산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또 가치가 올라가겠죠. 채권의 금액이. 그렇죠? 그래서 이자 계산된 금액만큼 1년 동안에 올라갈 거야. 그러게. 그리고 이제 4만 원을 받게 되면 4만 원만큼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 금액이 이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죠. 99474에다가 유효자율이 10%였으니까 1.1. 거기서 4만 원 받았으니까 4만 원 이렇게 뺀 거. 그 다음에 또 다음 기로 넘어가면 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3년도를 구하고 싶어. 3년도. 그죠? 3년도는 지금 이게 2년도 7월 1일 날 샀기 때문에 3년도는 그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그 다음 12월 30일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자는 어떤 게 포함이 되나 볼까요? 첫 번째 이자 중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첫 번째 이자 중에서 요만큼이 포함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중에서. 요만큼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1년치 이자를 구하는 게 아니야. 첫 번째는 6개월치 이자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에서 또 6개월치 이자를 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3년도의 이자니까. 그죠? 7월 1일 날 샀으니까. 여기서 이제, 간혹가다 이제 실수하는 것들. 한 해의 이자만 딸랑 구해놓고 그냥 계산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이 금액과 여기 이 금액을 찾아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자는 1년치 이자에 대한 6개월, 두 번째는 2년치 이자에 대한 6개월치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두 번 계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저금액에다가 10%를 계산한 금액인데 그게 6개월짜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저금액에다가 10%를 계산한 건데 거기에 대한 6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합이 결국 3년도의 이자 수익이 될 거야. 여기서는 요 흐름 자체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간혹가다 이제 실수하는 것들 여기서는 사실 실수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야 사실은. 그죠? 근데 그 계산을 할 때 간혹가다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라면 이런 문제는 좀 간단해요 사실은. 근데 처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간혹가다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요 흐름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 계산해야 되네. 1년치 이자하고 2년치 이자 두 개 6개월치.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횡령한 금액을 물어봤네요. 보니까 매출 총이익률법을 이용해서 자금 담당자가 횡령한 금액을 한번 찾아봐라. 매출 총이익률법이 어떤 거였죠? 매출액을 통해서 매출 원가를 찾는 방법이었죠. 자, 그러면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횡령을 했대요. 내용을 보니까 기초재고, 기말재고, 단기매입 뭐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말 매출채권 뭐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그 재고자산하고 매출채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재고자산 계정에서 일단 기초의 재고자산은 4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말의 재고자산은 5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한 재고자산이 12만 원 있었고요. 그럼 매출원가가 일단 이걸로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을 보니까 기초의 매출 채권이 3만 8천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말의 매출 채권이 2만 원이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 회수액이 있어요. 매출 채권 회수액이 9만 5천 원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매출 원가가 나오고요. 여기서 외상 매출액이 나오겠죠, 일단. 그죠? 이거면 다 구할 수가 있네, 그냥 바로. 그럼 일단 매출 원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구하는 매출 원가를 보니까 11만 원이야.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외상 매출이 있는데 우리가 매출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게 사실은 매출액이죠. 그 매출액은 외상 매출과 현금 매출이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그 이익률, 매출 총 이익률이 20%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80%가 매출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이 없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매출 원가에 이렇게 이제 매출 원가를 80% 나눈 금액이 전체 총 매출액이고 그 총 매출액은 결국은 다 외상 매출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외상 매출액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은 이 두 개의 합과 같아야 돼요. 어쨌든 차변대변이니까. 자, 두 개의 합을 보니까 여기서는 175500인데 여기서는 121500이다. 125000이다. 그럼 결국 차이가 생기겠죠. 그럼 회수액이 잘못한 얘기예요. 이렇게. 그렇죠? 얼마만큼? 요 차이만큼. 그래서 횡령액은 이 두 개의 차이가 될 거야, 아마. 65,500원. 그죠? 여기 이제 문제를 구할 때,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횡령액이니까 회수액이 뭔가 잘못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수액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거기서. 그러면, 재고자산에서 매출원가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외상 매출을 역으로 찾아가지고 회수액과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게, 횡령액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국세가 2001년도 회계자료 중에 일부인데, 이를 중에서 한번 물으면 답을 해봐라. 자, 어떤 자료가 있냐? 현금 매출액이란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기초 매출 채권, 매출 채권 회수액, 그 다음에 상품 재고,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 자, 이걸 뭘 물어보는지 볼까요? 매출 채권 물어봤어요. 1년 말에. 1년 말 매출 채권. 한번 볼까요? 뭐 그냥 1년 말 매출 채권이니까 매출 채권 계정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네요, 결국.
자,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계정을 이용해서 이제 볼게요. 재고자산이 왜 필요하냐면 재고자산에서 매출 원가가 나오거든요. 그 매출 원가를 통해서 매출액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출액 안에는 외상 매출과 현금 매출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기초재고는 12만 원, 그 다음에 기말재고는 11만 원, 그리고 단계 매입액은 이제 20만 원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 기초의 매출채권은 8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회수액이 나왔어요. 회수액이 26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현금 매출액이 나왔죠. 현금 매출액이 5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나온 자료는 이만큼인데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건 매출원가를 찾을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저 매출원가를 찾아보니까 21만 원이래요. 그럼 저기다가 매출 총이익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되는 거죠. 총 매출액. 즉 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30만 원은 결국 어떤 금액이냐? 외상 매출과 현금 매출을 합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은 결국 25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 기말 매출 채권은 어떻게 되냐? 뭐 이거 계산해 보면 되죠. 뭐. 세 번째.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나온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자료만 다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예요. 이게 이제 자료 정리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첫 번째로 찾는 건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는 건 거기에 대한 총 매출액,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찾은 게 이제 기말 매출 채권,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죠. 일단은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24번 받고 2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세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을 물어봤어요. 기초 매출 채권은 만원, 단기 현금 회수액은 4만원, 현금 매출은 7천원, 그 다음에 기초와 기말 상품 재고는 16,000원, 22,000원, 단기 상품 매입액은 32,000원, 그 다음에 단기 총 매출액은, 매출 총이익은 13,000원. 매출 총이익은 원가에다 이익 더한 거죠. 원가에다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거죠.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원가를 더하면 총 매출액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계정을 한번 볼게요.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기초의 재고자산 16,000원, 기말이 22,000원, 그 다음에 매입이 32,000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을 보니까 있는 자료를 일단 쓰는 거예요. 만원. 그 다음에 회수액이 4만원 있대요. 그 다음에 현금 매출액이 7,000원 있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매출원가 찾을 수 있죠. 그럼 매출원가 26,000원, 거기다가 매출총이익 13,000원을 더하면 총 매출액이 나오겠죠. 저 총 매출액은 결국은 전체 매출이니까 거기에서 외상 매출액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기말의 매출 채권. 자, 이전 문제하고 똑같죠, 사실은. 숫자만 다를 뿐이지 내용 자체가 다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살짝 좀 이렇게 바꿔볼게요. 매출 채권 회수액이 4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 문제가 매출 채권 회수액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현금 회수액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문제가 저 답을 어떻게 도출해야 될까요? 자, 그랬을 때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매출 채권 회수액일 때는 말 그대로 매출 채권을 이제 회수한 금액이고 그냥 현금 회수액 하면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현금 매출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현금 매출액, 현금 회수액 이렇게 나오면 달라져야 돼요. 이 회수액이 4만 원이 전체 금액이 4만 원이라는 얘기야. 회수액이. 그죠? 이걸로 해서 기말 채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계산해서 기말 매출 채권을 구한다면 그 금액은 이 전체 금액에서 요걸 뺀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회수액이 현금 회수액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매출 채권의 회수액으로 나왔는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즉 현금 회수액으로만 나온다면 그 안에는 현금 매출액도 포함된 개념이에요. 근데 매출 채권 회수액이다 이러면 매출 채권을 회수한 금액이고, 그렇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까지구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문제들 다 풀어봤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구분, 그 다음에 은행계좌 주름표, 그 다음에 할인 팩토링, 그 다음에 매출채권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었죠. 여기 문제들은 나오면 일단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맞출 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없잖아요. 알잖아요. 뭐 뻔히 이런 데서 맞춰줘야 돼요. 여기서 못 맞추면 시험장에서 생각을 좀 하세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맞출 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 점수예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틀려버리면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의 차이가 이제 점점 벌어지는 거야, 사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문제를 좀 맞추셔야 돼요. 문제도 봐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용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수취채권에 대한 내용 다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를 끝내도록 할게요.